자, 오늘 수업은 48페이지 대단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하면서 내용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그러고 나면 이해 1단원 쭉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고향의 풍요로운 시절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언제에 대한 얘기냐? 과거를 그리는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냐면 청포도인가? 아니면 익어가는 시절, 그죠? 청포도 익어가는 시절은 고향의 풍요로운 시절을 의미하고요. 보통은 과거의 그 풍요로웠던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를 드러내는 단어 뭐가 있냐면 전설도 있죠. 그래서 전설에 밑줄 쳐져 있어도 이거에 돼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2번, 의태어를 사용해 대상의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때 의태어라는 건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고요. 주저리 부분이 되겠죠? 주저리. 이거는 청포도가 열려있는 모양이고요. 청포도가 열려있는 모양에서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는 전설이, 하나는 하늘이. 그죠? 그래서 전설이라는 건 풍요로운 시절을, 하늘이라는 건 이상향이 청포도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손님이 이상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무슨 색깔을 통해서? 푸른색, 뭐를 통해서? 도포를 통해서 아직 도포를 입고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다? 마란이가 이상과 꿈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 뭐인데도 불구하고 고달픈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손님에 대한 마란이의 헌신적인 태도. 이때 헌신이라는 건 뭐랑 관련되어 있어? 두 손 흠뻑 적셔도 조련. 두 손 흠뻑 적셔도 조련. 그죠?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미음, 마란이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하는 손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알죠? 미음 부분, 맨 마지막 연 부분일 테니까 바로 뭘 의미한다? 흰 쟁반과 하얀 모시수건이라는 흰색 이미지를 통해서 임을 향한 나의 정성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죠? 그죠? 밑줄 뭐 쳤는지 안 봐도 정답은 좀 염두해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런 내용은 우리 시가 우리가 배웠던 청포도라는 시에 없던 내용이고요. 자, 2번 외적 요소 중심입니다. 외적 요소라는 건 반대말로 내적 요소가 있고요. 내적 요소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작품 자체로 해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적 요소 중심의 내용이 정답이 되겠고요. 외적 요소다 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반응론적 관점. 두 번째는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자의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 배경식을 통해서 해석하는 효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시는 독자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건 이제 독자 중심 관점이고요. 2번, 두손 흠뻑 조련은 조국의 광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시대 상황이 되겠죠. 자, 3번, 마른이 고달픈 몸으로 찾아올 손님과 함께 고향의 풍요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건 작품 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광복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시대, 여기 시대 써있죠? 자, 5번 시, 독립운동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작가 중심 관점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 이거 맞추셨으면 돼요. 청포도 여기 부분은 이거 맞추셨으면 공부 끝난 겁니다. 알겠죠?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보인다? 그럼 공부 끝난 거예요. 이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직 틀리시는 게 정상이에요. 아직 학교에서 청포도 제대로 안 끝났잖아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이거 4가지 열심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잘 들으세요. 들어도 혹시 어려우시면. 근데 거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번 다음 줄 보기에서 가를 해석한 관점을 바탕으로 남은 단어를 해석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른이는 고향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으로 풍성. 그죠? 청포도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작품 자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글의 주제는 크게 3가지다.
고향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절의 회복.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다림의 자세라고 했을 때 풍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작품 자체다. 그죠? 그 다음에 조국 광복 나오면 시대 아니면 작가다. 마지막 기다림의 자세는 뭐다? 독자 중심 관점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고요. 헷갈리면. 자, 그랬을 때 가를 해석해라 라고 나를 해석해라 라고 했죠? 나에서도 작품 자체를 봐야 됩니다. 자, 독자의 삶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면. 그죠? 독자에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 되고요. 자, 3번 독자에게 라고 되어 있어서 안 돼요. 깨달음 준다. 이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다양한 표현을 반복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이건 뭐예요? 작품 안에 들어있는 표현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죠? 정답은 4번 작품 자체입니다. 자, 작가의 경험. 이건 작가 중심 관점입니다. 작가 중심 관점. 그냥 키워드 잡으시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는 키워드 던져줍니다. 웬만하면 크게 꼬아서 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면 중간고사 첫 시험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조금 어려워집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안 어려울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서 문화작품 읽어보자 라는 거고요. 가난한 사회의 노래 기억 속에 될 곳이 바로 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군중은 여기부터는 기말고사 시험법이죠. 아닌가? 가난한 사회의 노래까지 한다고 했던가? 네. 그럼 여기까지 중간고사네요. 가보자. 자, 작품의 삶의 배경에 대해 조사한다. 그죠? 조사해야죠. 6.25 전쟁, 산업화 시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이해가 잘 되고요. 자, 작품에서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의 노래에서는 어떻게 등장해요? 청각적 신상으로 세 가지의 소리, 두 점 친 소리, 반복되어낸 호각 소리, 육조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그죠? 이제 외워지죠?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작품의 당시 사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1970, 80년대 산업화가 바로 가난한 사람의 노래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면 기억 속에 될 곳은 6.25 전쟁이었습니다. 자, 4번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분명한 근거를 들어 뭐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작품에 상된 표현방법과 작품의 구조를 중심으로 라고 했는데 이거는 작품 자체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는 건 뭐랑 관련되면 시대중심 관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넘어오죠. 자, 5번. 자, 이 시에서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반복되는 표현 있습니다. 뭐가 반복돼요? 모르겠는가? 라는 서리법이 반복됩니다. 자, 두 번째, 쉽게 답을 진행할 수 있는 질문. 이게 바로 서리법이죠? 얘도 맞고요. 3번,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온 젊은이가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이 시의 화자입니다. 자, 4번, 다양한 감각. 이때 감각적시가 크게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청각. 또 하나, 뭐 있어? 새파란 달빛, 골목길, 눈 쌓인 골목길, 시각. 자, 마지막으로 네 입술의 뜨거운 촉각입니다. 자, 근데 대화 형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답은 5번. 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위에 1, 2, 3, 4번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좀 잘 보시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 시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식구를 모두 찾아 쓰시오. 자, 청각적 신상을 통해 삶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3개 쓰시면 되죠? 두 점 친 소리, 반복되어낸 호박 소리, 그 다음에 육중한 기기 굴러가는 소리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도록 하죠. 그래서 두 점 친 소리, 반복되어낸 호박 소리, 육중한 기기 굴러가는 소리. 보통 메밀묵사루 소리는 빠져요. 보통은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가난에도 외로움을 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쓰는 거죠. 가난 때문에 그런 감정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진짜 모르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시각적 심상을 활용해 말하기에 쓸쓸한 처지. 그죠? 뭐를 통해서?
눈 쌓인 골목길, 새파란 달빛 이런 것들이 바로 이별의 상황에 빠진 화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시각적 이미지이고요. 자, 3번 마른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당연하죠. 여기에 청원서 신을 통해 가난 때문에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슬픔. 자, 여기 뭐예요? 네 울음이니까 정답. 그죠?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슬픔. 뭐 나쁘지 않죠. 자, 여기엔 낙천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역시 5번. 5번 되게 많이 나오네. 자,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 시를 해석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960년대 후반 봉제공장 800여 개가 밀집해 있던 평화시장에는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다라는 거고요. 학교를 다니며 미래를 꿈꿔야 10대 중반의 나이에 환기장치 하나 없이 햇빛조차 들지 않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하루에 14시간 이상 허리 덮이지 못하고 일하였다. 그죠? 그리고 산업화가 배경이다. 자, 농촌의 모습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농촌에 있던 젊은이들이 온 도시의 모습이죠.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그래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다. 그냥 인간적인 감정을 누리지 못하는 젊은 도시 노동자. 이게 바로 가난 사랑의 노래의 화자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이 시의 상징어들을 고려할 때 잠깐 한 젊은이가 했을 법한 이야기로 가장 적절한 거. 자, 키워드 뭐라고 했어요? 이 젊은이들에 대한 위로. 그죠? 정답은 5번. 진짜 5번 많이 나오네. 넘어가보자. 제가 그래서 키워드 다 잡아드렸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0번 가보도록 하죠. 기억 속에 들 곳입니다. 자, 사회문화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적골반전 사회문화 상황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행동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관지어서 알아봐야 되고요. 사고방식에 끼친 영향,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피란민을 바라보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토대로 사회문화 상황의 정확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 속에 될 곳의 갈래가 뭡니까? 소설이요? 소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요? 허구성이죠. 팩트가 아니잖아요? 픽션이죠? 굳이 정확성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성 왜 따져요? 이거 역사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일 때나 따지는 거지. 소설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연관지어서 읽을 뿐입니다. 자, 1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어른들은 피라미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요. 그죠? 서울말 사용했고요. 녀석은 난 녀석을 보고 당황했지만 무서워하진 않았고, 나의 어머니 내가 녀석을 다는 거 보고 화를 냈고, 폭격으로 다리가 끊어진 뒤에 마을에서 피라미드를 더욱더 많이 보게 되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 12번. 이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알맞지 않은 것. 야, 6.25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막 떠나고 싶다고, 막 쫄라가지고, 그죠? 북쪽으로 떠나게 되죠, 나중에. 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갑자기 가난 사람의 노래가 합쳐져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식량이 부족했고, 인심이 약박해졌어요. 그래서 요새 나와 있는 그 영화 중에는 혹시, 저도 아직 안 봤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영화를 보시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 영화를 통해서 뭐가 더 무섭다? 좀비보다. 그죠? 인간이 더 무섭다. 근데 전 안 봐서 잘 모르지만 거기 나오는 그 박보영이 연기한 캐릭터가 굉장히 바람이라고 답답하다고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런 캐릭터 항상 나와요. 좀비 영화에. 그리고 꼭 주인공은 착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되게 착한데 남 돕다가 죽고, 뭐 다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상대 측은 굉장히 냉혹하고 냉혈하고, 그죠? 뭐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죠. 자, 13번입니다. 녀석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그냥 당돌하고 능청스러워요. 나랑 처음 만났을 때 오히려 지가 앞장서서 우리 집에 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뻔뻔한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죠? 금반지 하나 받고 나서는 쫓아내려고 밥을 잘 안 줬는데 밥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맑은 눈하고 예, 그런 밥을 안 줄 수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토박이 아이들의 텃세를 무서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어요. 예, 그렇지만 뭐 힘은 좀 약했지만 예, 밑에 깔리면 그죠? 예, 엄청난 괴력을 예,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자, 낯선 상대가 먼저 말을 건네는 예, 겁없는 아이죠. 그래서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정면에서 알 수 있고요.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속절 태도하고 거리가 멀죠. 자, 기억에서 미음절 시제적 배경과 관련이 없는 것. 야, 기억은 포성입니다. 맞죠? 예. 여기 남학생 분들은 나중에 혹시 포병이 되시면 그 나라의 부름을 받고 예, 포병이 되시면 예, 포를 쏴봐요. 예, 그 제대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쏴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 포성이 얼마나 큰지 예,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도 엄청 커. 포성만 큰 게 아니라 예, 총만 쏴보셔도 예, 총 그 귀마개 없이 못 쏩니다. 예, 그 총 귀마개 없이 쏘면 이명 와요. 약간 그 먹먹해지거든요. 삐 이러면서. 예, 예. 그 게임에서는 그 수류탄 터지면 그죠? 예, 그 삐 하면서 이게 한번 그 화면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죠? 아니 이제 섬광탄도 있고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데미지를 많이 입으면 예, 예. 그죠?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소리가 큽니다. 왜? 소리만큼 뭐가 발생한 거야? 중력? 네. 뭐 대충 비슷하긴 해요. 충격파.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예, 에너지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예, 소리에. 그래서 요새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나와서 예, 핵과 관련돼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미국에서 그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할 때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예, 그 폭탄을 그죠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죠. 원자폭탄 딱 처음 실험했을 때 떨어뜨리고 나서 예, 딱 터져서 우리 그 눈으로 이제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소리가 도달해요? 예, 한 약 1분 정도. 예, 그죠? 왜냐하면 몇 킬로 밖에 서 있냐면 한 3킬로 정도 밖에 서 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예, 근데 이제 빛은 이제 빛의 속도로 우리 눈에 빛의 속도가 얼마나 돼요? 초속? 많이 빨라요. 많이 빨라요. 한 30만 킬로미터. 예, 입니다. 특히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우시면 좋아요. 약 30만 킬로미터인데 왜요? 이게 안 바뀌어요? 빛의 속도는 불변하죠? 네. 네. 그러면은 너네가 비행기를 타고 1000km로 날아가 시속 예를 들어 그럼 빛의 속도는 몇이에요? 내 눈에? 30만이요? 똑같이? 예, 안 변합니다. 그럼 대신 뭐가 변해요? 속도는 뭐 곱하기 뭐야? 안 배우냐? 시간분의 거리. 예, 그죠? 시간분의 거리. 네. 시간분의 거리.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속도가 똑같다는 건 예, 내가 속도가 변했는데 속도가 똑같다는 건 거리가 변했거나 시간이 변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빛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거리는 똑같으니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동하면 빨리 이동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지구 위에 발 딛고 사는 거랑 예, 우주정거장 올라가서 예, 좀 더 빠른 속도로 지내는 거랑 시간이 같게 흐른다, 다르게 흐른다? 다르게 흘러요? 네. 그걸 영화로 만든 게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펜하이머 이번에 개봉한 예, 영화 인터스텔라죠. 예, 그래서 인터스텔라 블랙홀 가까운 별에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료는 어떻게 돼요? 20년이 흘러요. 늙은이가 됩니다. 예. 근데 그 주인공들은 들어갔다 나온 주인공들은 불과 이틀밖에 안 지났죠. 그게 이거예요. 예, 이거. 예, 나중에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공부해 보세요. 재밌어요. 과학 문자. 예. 저는 왜 아냐? 국어 지문에 나와요. 나옵니다. 중력. 국어 맞죠? 네, 국어죠. 이건 단지 과학 지문이에요. 예. 그럼 그 짤 못 봤어? 예, 수능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은 화학도 가르치고요, 물리도 가르치고요, 예, 역사도 가르치고요, 기계도 가르치고요,
예, 수학도 같이 심지어 수학 가끔 미적분도 나와요. 야, 막 이거 국수 쫙 그려놓고 예, 슉 나눠가지고 그죠? 예, USB 공부 잘하는지 알아. 예, 그죠? 예, 나누면 미분이고 합치면 적분이에요. 예, 별거 아닙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는 넓이를 구하기가 쉽잖아. 그죠? 근데 곡선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엄청나게 쪼개요. 그러면은 이 곡선이 순간적으로 뭐가 돼요? 채워져요. 직사각형이 돼요. 우와. 그죠? 막대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가지고 합치면 이 곡선의 그죠? 예, 넓이가 되죠. 여기가 쭉 이걸 구하면 이 막대기를. 그래서 이 막대기를 나누면 미분이고요. 이 막대기를 합치면 적분이에요. 별거 아니죠? 자, 네, 나중에 어제 고등학교 때 필수예요. 미적분은 필수시니까 잘 배워보세요. 재밌겠죠? 참고로 저는 제가 문과, 이과로 나눠져 있을 때는 미적분 안 배웠어요. 저는 문과생들은. 근데 지금은 문과 쪽을 가셔도 미적분을 배웁니다. 네, 강제요. 자, 넘어가 보죠. 재밌어요. 예전에 수능에도 그 만유 인력의 법칙 나와가지고 애들 다 틀렸잖아. 그래갖고 그 문제 때문에 평가위원장님이 수능 출제자 그 총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했어요. 어렵게 내서 죄송하다고.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렵게 나옵니다. 그거는. 자, 2번 님 피란미 그죠? 피란 그죠? 난리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때 난리가 전쟁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디귿 폭격. 그죠? 지금 여러분 폭격당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관련된 되어 있고요. 인민군.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토박이는, 그죠? 사투리를 원래 쓰는 사람이니까, 시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전쟁하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명선은 일할 줄을 모르고 먹고 놀기만 했다. 맞죠? 귀하게 자랐기 때문이고요. 2번 어머니는 명선이를 머슴처럼 부릴 생각을 했다. 맞죠? 하지만 뜻대로 안 됐고요. 3번 아버지는 명선이를 친자식과 다름없이 아꼈다. 애매하죠? 뭐 때문에 아낀 거예요? 그죠? 뭐 떨어질까봐. 그죠? 약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닐까라고 하고 이제 애지중지한 거지. 그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정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16번. 가부단 외군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 어머니에게 거짓말하는 녀석이 괘씸해요?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명선이가 불쌍한 거에 가깝죠. 자, 2번 어머니가 달가워하지 않았던 녀석은 결국 다른 집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그러지 않고요. 명선이의 처지에 공감해 명선을 챙겨주려는 어머니의 모습 아니고요. 명선이가 내미 금가락질을 확인한 어머니는 명선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전쟁이라는 사회 문화적 상황이 인물들에게 끼친 영향. 그죠? 그죠? 숙부의 비정함. 그죠? 인간성 상실. 명선이는 자신 생존수단을 지키기 위해 아무도 믿지 못하는 모습. 그죠? 나에게도 안 알려주잖아요. 왜 숙부가 널 죽이려고 했어? 라는 말에 알려주지 않죠. 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명선이의 금바지를 뺏으려는 탐욕스러운 모습. 나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순수함을 잃고 명선이 이용 안 하죠. 나는 굉장히 순수한 인물로 등장해요. 그래서 어른들의 탐욕이 더 두드러지는 거죠. 자, 18번. 자, 이 글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전하려는 의미를 쓰시오. 라고 했네요. 써보죠. 자, 삶을 힘겹고 황폐하게 만드는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을 인간성 상실을 비판하고자 했다. 자, 키워드 3개만 잡아보죠. 자,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뭐냐? 전쟁의 인간성 상실 비판. 됐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전쟁 비판. 근데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다? 인간성이 상실됐다라고 외우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9번. 오늘 거의 문제 풀고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면 조금 시간 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 단원 조금만 하고, 예, 마무리해보죠. 자, 화면에 드러난 등장인물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 어른들의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 맞죠? 예, 걱정 안 하죠. 예, 어떻게 하면 명선이의 금바지를 뺏을 수 있을까? 예,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맞은 건데요. 그럼 1번이지. 잘했어요. 1번이죠. 예. 문제 풀려면 본능적으로 틀린 걸 고르세요. 네. 자, 20번. 집안한 수건에 대한 감성을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콘크리트 더미 가능한 생명력.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명선이를 상징하고요. 예, 그 다음 강으로 떨어진 정발한 수건은, 예, 뭐요? 죽음. 명선이의 죽음을 상징하고요. 그죠? 혹은 이런 걸 복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안한 수건의 이론으로 명선이의 모습이 나와 명선이의 세대 차이는 아니죠?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뭐 지역 차이에 가깝겠지. 뭐 굳이 따지면. 자, 그 다음에 교육 집안의 것은 뭐다? 명선이 생명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전쟁 때문에 죽은 명선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라면에서 내가 주머니에 떨어뜨린 이유.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서술형으로 더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 그리고 명선이 뭐 때문에 죽었구나? 전쟁. 예, 어른들의 탐욕과 전쟁의 비극성 때문에 죽었구나 라는 거고요. 예, 금반지를 발견한 놀라고 당황했기 때문이요. 근데 이게 표면적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2번 보기를 장고에 담은한 명선이가 비행기를 유독 무서워하는 이유. 예, 그냥 여기다 쓸게요. 자, 명선이는 피란길에서 공습을 만나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것이다. 됐죠? 자, 아무튼 공습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다. 그래서 무서워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마 중앙중은 여기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나중에 나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돕기전 쭉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여기 날개 문제 풀었나? 예, 그럼 여기 할게요. 자, 젓가락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 이거 조금만 맛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빨리 빼야 돼요. 일단 잘 들어보세요. 자, 젓가락질의 글쓴이의 관점은 올바른 젓가락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젓가락질 잘 못하거든요. 잘하진 못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해요. 편하게 할 때 그냥 X자로 하고요. 약간 이제 X자로 한다는 게 뭐냐면 요거. 그렇지. 그치. 그냥 이렇게 한다는 얘기요. 보이나? 편하게 할 때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자리나 약간 어른들이 많은 자리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하죠. 할 줄은 아는데요. 할 줄은 아는데 그래요. 근데 아직도 약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폰대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예절 같은 거라서 집안 밥상머리 교육을 잘 받았는지를 좀 가늠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잘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자, 넘어가보죠. 자, 그냥 글쓰기 관점을 뒷받침한 근거. 여러분 근거가 나온다는 건 이거 무슨 글이다?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의 출발이 젓가락질 가르치기였다. 젓가락질은 뇌를 잡아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우리나라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나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라는 게 근거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 부분입니다. 젓가락질 참 특이하게는 저러면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있나? 얼마 전 식당에서 한 젊은이가 젓가락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젓가락은 한치의 공간도 없이 서로 딱 붙어 있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끼워먹는 수준이었다. 누가 봐도 젓가락질이 서투르고 이상했다. 근데 내가 봤던 가장 특이했던 젓가락질은 이렇게 젓가락질 하는 사람이었어. 되더라고.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특이한 거는 이런 데 집어지더라. 신기했어요.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죠? 보통은 그래도 여기에 끼워놓고라도 하는데 그냥 주먹 쥐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되더라고요, 그것도. 글씨 쓰는 것도 정말 다양하죠, 그죠? 글씨 쓰는 것도 이렇게 할 때 받칠 때 정말 별별 사람 이렇게 쓰는 사람 있잖아, 그냥. 저 서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샤프를 이렇게 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넘어가보죠. 자, 젓가락질 서툰 젊은이 보면서 든 생각이 있었다는 거요. 특이하다.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은 단입니다. 이거 별 내용 없어요. 자, 최근 밥상머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자녀의 인성과 학업에 유익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어른과 함께 식사하는 밥상머리에는 삶의 지혜가 풍성했다. 밥상머리에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인성함명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자, 그러나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젓가락질 교육은 놓치고 있는 듯하다. 이게 바로 문제제기입니다. 본격적인. 야, 문제다. 야,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강조하면서 어떻게 그거의 가장 기본기가 되는 젓가락질 교육을 제대로 안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별로 동의하진 않지만. 자, 밥상머리 교육의 출발은 젓가락질 가르치기였다. 젓가락질 못하면 못 배웠다는 흉을 들을 정도로 엄격히 가르쳤다. 그러므로 젓가락질 하는 것만 보아도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어떤가 서투른 젓가락질 때문에 후루룩거리며 흘리며 먹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이런 사정을 눈치채고 젓가락질을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을 겨냥한 기능성 젓가락을 개발했다. 이 기능성 젓가락은 젓가락을 변형하여 젓가락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구멍 이렇게 있는 거 알죠? 쉽게 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런 기능성 젓가락의 편리함만 추구하고 젓가락에 숨겨진 힘을 깨닫지 못하는 장난처럼 보인다. 자, 어떤 관점이요? 자, 기능성 젓가락 어떻게 바라본다?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자, 넘어오죠. 자, 원래 젓가락의 막대기가 2개면 충분했다. 젓가락질 동작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계속되는 뇌의 자극 과정이다. 젓가락질을 미세한 움직임은 유아기 및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아주 유익하다. 젓가락질 바르게 하려면 숟가락 관절의 근육의 정확성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젓가락질 특성, 뇌의 자극이다.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 관절과 근육의 정확성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삼계탕이나 감자탕 같은 거 계속 뜯어먹다 보면 손이 아파요. 그죠? 왜냐면 젓가락이 굉장히 근육이 많이 쓰이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맞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저희 쇠손가락은 무거우면서도 가늘다. 당연히 젓가락질 하는데 더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본 일식집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젓가락, 둥근 젓가락 하시면 되게 잘 안 집어지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납작하고 무겁기 때문에 콩 같은 것도 집어먹어요. 그 중국 젓가락하고 좀 다릅니다. 또 일본 젓가락이랑.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자, 그래서 새 젓가락은 음식에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음식을 원하는 대로 찍고 자르고 모으는 데 탁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로 김치를 찢는 것은 물론 손으로도 찢기 어려운 작은 콩도 척척 집어낸다. 깻잎 절임을 한 장씩 떼는 기술은 묘기 그 자체다. 고도의 집중력과 무게를 감지하는 예민한 손의 촉각은 달인에 가깝다. 자, 봐보나.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우리나라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세계 최고다. 양궁, 핸드볼, 골프, 야구 등의 경기력이 이를 입증한다. 농군 빠져있죠? 자,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우승, 한치 오차도 없는 용접 기술, 일원의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 역시 젓가락이 급부를 두고 있다. 자, 특성과 효과. 단순한 동작이면 계속되는 뇌 자극 과정이고요.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고요.
손가락 관절과 근육의 저거. 정확성, 예, 섬세함 이런 거고요. 예, 효과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 고도의 집중력과 무기를 감지하는 능력, 우리나라 손을 위주로 하는 경기나 기술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 풀어보자. 몇 문제 안 되니까. 예,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